볼리비아 라파스에서 반정부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력 진압에 아수라장이 된 도시. 시위대는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현재 전국 100여 곳의 도로가 봉쇄된 상태입니다. 볼리비아의 행정수도 라파스로 향하던 각종 물자 트럭들은 도로 위에 고립됐습니다. Mira los chanchitos que están muriendo aquí, cualquier cantidad de chanchos están muriendo, algunos están sobreviviendo. 식료품 등 물자가 들어오지 못해 도시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 KBS 글로벌 통신원이 봉쇄된 라파스 시내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The blockades have essentially isolated certain parts of the city, making it difficult for essential goods to arrive to stores, hospitals, and other essential services.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포마 씨. Ahora que está bloqueando, no podemos vender. Mira, así vacío está. No tengo mercadería, no puedo traer. ¿Cómo hacer pasar? Porque no nos deja pasar. 육류가 있어야 하는 진열장은 비었고 신선식품 자리에도 콜라뿐입니다. 봉쇄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병원. 고산지대인 라파스 특성상 필수품인 산소가 부족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산소에 의존해 살고 있는 키스페 씨는 애가 탑니다. Tenemos que buscar el oxígeno. No hay. Estamos buscando hasta por Facebook para encontrar, para que no solo en mi caso, no. 의사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Nosotros en 48 horas vamos a estar con dificultades para resolver problemas quirúrgicos. 시위대가 이토록 강력한 봉쇄를 이어가면서까지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화선이 된 것은 한 법률. 20년간의 좌파 정권을 끝내고 작년 11월 취임한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변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파스 대통령은 원주민과 농민들의 토지를 대출 담보로 활용하게 하는 법을 내놨습니다. 농민이 다수인 나라에서 토지를 보호받을 권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Porque los territorios indígenas son inalienables, indivisibles. Por eso es que rechazamos ese decreto, esa ley inconstitucional. 계속된 반발에 결국 한 발 물러선 파스 대통령. La ley 1720 fue abrogada. ¿Qué significa la palabra abrogación? Eliminación, ya no existe, se acabó esa ley. 그러나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파스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불러온 경제 위기가 분노를 키웠습니다. Los subsidios que se usaron para esconder el saqueo no volverán a condenar a Bolivia. 치솟은 연료비와 폭등한 물가에 불만을 표시해온 볼리비아 시민들. Yo voté por este presidente porque sabíamos de que lastimosamente ya habíamos visto anteriormente que la señora Áñez, ¿no? Cuando haya este tipo de movilizaciones, pero lastimosamente nos equivocamos. 원주민들로부터 시작된 시위는 광부들과 교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Mentira, mentira, la misma porquería. 이런 상황 속에서 파스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를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해 계엄령 발동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sta ley de reglamento para los estados de excepción en la patria ya ha sido enviada al Parlamento y espero que pronto sea resuelta. 군경까지 투입된 시위 진압.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120명 이상이 체포되는 등 피해가 커지는 상황. 길어지는 시위에 사망자까지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봉쇄된 도시 안에서 어느 한쪽도 물러설 기미가 없는 현재, 볼리비아의 미래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사회가 극도
극도로 혼란스럽네요. 오늘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김성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진짜 볼리비아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한데요. 네, 그렇죠. 작년 11월 파스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분위기인데요. 네. 20년 만에 좌파 정권을 밀어서고 들어선 정부였습니다. 대선 기간에는 소셜미디어에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젊은 층에게는 기성 정치인과는 다르다 그런 인식을 남겨주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경제학자 출신이기도 해요. 예. 네. 근데 당시 볼리비아는 식품 물가가 37% 이렇게 많이 상승할 정도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걸 해결해 줄 거란 기대도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큰 기대감을 갖고 출범한 정부가 이렇게 불과 6개월 만에 김재준 교수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 파스 대통령의 별명이 엘포요예요. 이 한국말로 병아리란 뜻인데요. 이 파스 아버지가 이 볼리비아 60대 대통령을 지냈는데 당시 호기롭고 이 당찬 이미지로 이 수탉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는데 네. 정작 아들은 뽑고 보니까 닭이 아닌 병아리였다. 이제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별명은 매국노입니다. 이 파스가 외자 유치를 위해 각종 개발 규제를 해제했는데 이 원주민의 농토를 보장해주던 법까지 폐지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 기업에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시위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지금 보세요. 이 닭 분장을 하거나 닭 인형을 들고 병아리는 떠나라 하면서 이제 떼창을 하기도 하고요. 네, 온라인은 저렇게 이제 파스 얼굴을 닭에 합성한 조롱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네요.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미국이 볼리비아 문제에 개입을 시작했어요. 예,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범죄자나 마약 카르텔이 서방구에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는 거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 이 얼마 전 이 헤그세스도요. 볼리비아 반정부 시위를 마약 카르텔의 쿠데타 시도를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마약 카르텔이요? 아까 평범한 시민들이 시위대에 나왔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이번 시위에 이 배후가 있는데 배후가 이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트럼프는 일기 때부터 이 모랄레스가 마약 카르텔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런 주장을 갖다 계속 해왔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모랄레스가 코카 재배 조합장 출신이고 예, 볼리비아에 있던 미국 마약 단속국 직원을 추방했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랄레스를 지지하는 시위대도 같은 세력이라는 논리입니다. 정치적 시위다라는 말일 텐데 그런데 시위대 전체가 모랄레스의 지지 세력은 아니잖아요. 뭐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볼리비아 국민들에게 만약에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너희 나라를 만들어버릴 수 있어. 이런 경고를 좀 날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국가 안보 전략에서 서반구를 최우선 지역으로 챙기겠다라고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좀 노골적으로 중남미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이제 반미 정권은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군사작전을 통해서라도 끝내겠다. 반면 친트럼프 성향 정부나 정치인에겐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일요일 콜롬비아 대선에서 친트럼프 성향 우파 후보가 1위로 결선에 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로 다음 날 나처럼 조국과 국민을 위해 싸우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어요. 바로 힘을 실어줬군요. 네, 만약 21일 결선에서 우파 후보가 당선이 되면요, 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우루과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친미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변화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트럼프 정책을 좀 보면은요, 냉전 시절 미국의 정책이 좀 떠오릅니다. 네. 당시에도 미국은 이 중남미의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요, CIA 비밀 공작과 군사 작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카리브해의 이 마지막 공산주의 국가인 이 쿠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나라예요. 쿠바. 네, 올 초부터 미국은 이 해상 봉쇄를 통해 고사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엔 라울 카스트로 전 총서기를 기소했어요. 이분 나이가 올해 95세인데 여전히 마쿠 실세예요. 네. 또한 군사 정권이죠. 이 자금줄 차단 명목으로 쿠바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제재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결제도 중단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힘들 텐데 쿠바 시민들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쿠바 정권에게 빨리 항복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갖다 보내는 것이고요. 이대로 가면은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왜 이 돈노 독트린 있지 않습니까? 돈노 독트린의 완성도 그리 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쿠바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주시해야겠습니다.